자, 가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그 흔히 얘기하는 일반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도는 뭐고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5개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할 때 7개 했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5개만 할 거고 이 포인트들은 여러분들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면접은 정답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되 나만의 답변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 제 가이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면접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합격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거 다 한 다음에 Q&A 올라온 것들 여러분들랑 같이 좀 답변 드릴게요. 일반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문제 의도를 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서 답변을 주저리 하면 안 돼. 면접은 진짜로.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도 안 되고.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해 주고요. 말할 때의 어떤 모습들 있죠. 톤 앤 매너라고 하잖아요. 우리 톤 앤 매너.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냐, 아니면 당당하게 말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질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1차 면접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출 문제가 있고 현직자들한테 물어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런 질문 많이 나오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면접 가기 전에 그 자기소개 영상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영상 업로드하라고, 언제까지 보내라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PT를 해라. 뭐 이런 회사들도 있죠. 어찌됐든, 이제 우리는 그런 PT나 이런 사전 준비하는 거 말고 딱 현장에 갔어. 그랬더니, 자,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저기, 최성욱 지원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니면 1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0초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자기소개는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무기를 드러내는 그런 곳이에요.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넌 누구니? 너는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건 뭐죠? 너는 어떤 거 잘해? 뭐가 너의 어떤 무기야? 이렇게 묻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디 뭐 인터넷 세상에 막 이런 조언들을 보면 1차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직무 면접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무기를 뭐 2가지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저는 크게 2가지 뭐 빵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서 뭐라 그래 분석력입니다. 뭐 2번째 뭐뭐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동아리에서 어떻게 해서 둘째 뭘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 프레임 좋지 않아요. 다 떨어져 이런 거 하고. 예, 그리고 임원 면접 가면 인성을 드러내고 태도를 드러내야 되니까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답변을 바르게 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할 때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저를 소개하는 단어는 성실성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정답이 없어요. 면접관한테 이 문항만큼은 껴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집중하세요. 면접관이 실무진이든 임원이든 여러분들의 무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예, 내 무기는 뭘까? 그리고 그게 차별화가 돼야 돼요. 남들이랑 비슷비슷한 거면 면접에선 떨어집니다. 중간만 가면 떨어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3대1이면 2등 가면 떨어져요. 5대1이면 2등에도 떨어져요. 중간 이상 가도 떨어져요. 그런 게 면접이란 말이에요. 합격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만큼은 차별화되는 나의 무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실무진이든 인성면접이든 똑같은 걸로 해도 괜찮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오 하는 걸로 무기를 드러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직무 역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 동기가 남다를 수도 있고 어떤 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차장님, 혹시 요거 1차 면접 이건 뭐 직무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뭐 1차 면접 직무 면접이라고 했는데 직무 얘기 말고 태도 얘기해도 돼요? 네, 돼요. 어차피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그 직무를 위해서 어떤 거 준비했어요? 이런 후속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소개하라는 건 말 그대로 "너 누구니?"라고 묻는 거예요. "너 무기 뭐니?" 그걸 의도적으로 "자기소개 해서 해 보세요."라고 해 놓고 막 면접관들이 "야 자기소개이긴 하지만 넌 직무 얘기를 해야 돼. 직무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직무가 궁금하면 직무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셨습니까? 인성이 궁금하면 인성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잖아요. 자기소개라는 건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 저는 여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기를 드러내는 곳이다. 무슨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좋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되게 뻔해 보이고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네. 요거 첫 번째. 예 그래서 똑같이 해도 됩니다. 예. 1차 면접에도 2차 면접에도 본인의 무기가 달라지지는 않을 테니. 그리고 면접관은 의도에 따라 그 후속 질문을 날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자기소개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옛날 스타일. 아니 어디서 인터넷 세상에 인터넷에는 망령이 떠돌아다녀요. 뭐냐면 한 10 년, 20년 전 트렌드 그 답변하는 그 요령들 있죠, 팁들. 그게 인터넷에 계속 남아 있어. 그리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막 하는 거 중에 요런 거 있어요. 비유법을 쓰면 뭐 각인이 된다. 이거 벌써 옛날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거 하죠. 안녕하십니까? 의자 같은 지원자 최성욱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높은 곳을 갈 때 밑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앉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의자입니다. 뭐 이런 사물로 비유. 이거 20년 전 얘기야. 이거 쓰지 마세요. 되게 촌스러워요. 촌스럽고 되게 와닿지 않고 되게 준비한 티 나고. 질문에서 본인을 사물에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근데 1분 자기소개서에서는 쓰는 건 저는 반대. 너무 올드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명언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명언. 명언. 이것도 억지로 갑자기 면접 준비하면서 어디서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팁이라고 하고서 나온 걸 본 거야. 그래서 면접에 자주 쓰이는 명언. 뭐 100선 이런 거 있어. 10선 이런 거 있어. 인터넷에. 그거 보고서 막 써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랑 다르면 면접관들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이 그래서 비유법이랑 이런 명언 쓰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예. 차장님 근데 요런 건 통해요. 딱 빵 터지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동글동글하거든요. 근데 외적인 이미지가 그 뭔가 사물이나 이런 거랑 완전 연결돼. 이런 거 써먹으면 확 통해요. 안녕하십니까? 도라에몽 같은 지원자 최성욱입니다. 저 도라에몽 되게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빵 터져. 이런 건 써도 돼요. 막 억지스럽지 않은 거. 그리고 이름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라산이야 이름이. 안녕하십니까? 한라산. 뭐 한라산의 전기를 품은 지원자. 요런 건 괜찮아. 요런 거는 좀 쓸 수 있지만 이 도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얘가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완벽하게 우와 빵 터지는 수준이 아니면 비유법 쓰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도 뭐 진짜로 내재화된 그런 가치관을 반영한 그런 명언 진짜 명언을 가슴에 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라면 쓰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면 뽀록 납니다. 예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품고 있는데 나태는 도태. 요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항상 품는 거고 두 번째가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이거 두 개는 제가 진짜 외우고 다녔어요. 20 대부터. 이런 건 쓸 수 있겠죠.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거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면접 준비하면서 어디서 이 10선 이런 거에서 뜯어낸 건 100% 티납니다. 오히려 말리니까 그런 거 추천하진 않아요. 자 1분 자기소개, 조심할 것들 그리고 그러면 프레임은 차장이 어떻게 짰나요? 본인의 그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1 분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1 분이면 좀 길어요 사실 면접에선. 그래서 30-40초 정도가 되게 좋고요. 본인의 속성 있죠. 그 속성이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내 속성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속성이 뭐 지원 동기든 뭐 직무 역량이든 어떤 태도 역량이든 요런 것들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 보세요. 그래서 보통은 한 30-40 초면 한 2개 정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원 동기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본인이 정말로 동아리를 오랫동안 했다. 자 그래서 동아리 죽돌이 죽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에서 4년 동안 동아리 소파에 누워 있었던 동아리의 화석이 된 지원자 최성욱입니다.
저는 한 조직에 굉장히 오래 사랑을 주고 헌신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화봉사 동아리를 했는데 4년 동안 후배들이 가면 소파에 놓여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로열티,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스타일로 푸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를 드는 건 예를 들면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이 친구의 무기라면 요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직무 면접에서, 그러니까는 흔히 얘기하는 1차 면접에서 쓰든 2차 면접에서 쓰든 뭔 상관이겠어요. 내 모습이 그게 진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 또 후속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기 되게 쉬워져요. 내 무기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뭐 역량이면 뭐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 뭐 SK텔레콤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싶은 지원자 최성욱입니다. 저는 SK텔레콤의 인사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라블라, 두 번째는 이런 역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량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무슨 분석력, 실행력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별로 요즘엔 좀 촌스러워요. 네, 왜냐면 그걸 맞춘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이제 역량으로 1분 자기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SK텔레콤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그 플랫폼에서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탈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한 그런 역량들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인사에서 정말 역량 있는 서비스 기획자와 개발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UX, UI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잘 아는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사 채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빵빵력 이게 아니라 어떤 능력치를 좀 이렇게 그 회사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직무 역량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지원 동기가 또 남다를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선 선배와의 저녁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지금 현대오일뱅크를 지원하게 만든 지원자 최성욱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롤모델인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어느 날 저녁 때 삼겹살에 소주를 동아리 형이 해주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도 우리 회사 오면 좋겠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현대오일뱅크였습니다. 어때요? 이게 다 1분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서 인터넷에 더 떠돌아다니는 프레임에 한정 짓지 말고 나만의 이야기 있죠? 각인될 수 있는. 이게 1분 자기소개서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1분 자기소개 면접에서. 자, 여기까지 1분 자기소개 프레임 예시부터 시작해서 답변하는 요령이랑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랑 해도 되는 것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 싹 정리됐죠? 무기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좀 오래 남게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인의 장점이 뭡니까? 요즘에 이제 1분 자기소개 안 시키는 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한 2개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 돼. 1분 자기소개에서도 그래요. 그거 외운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자기소개해 보세요. 요게 요즘 빈출이에요. 다른 걸로 한번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2개는 준비해야 돼요. 자, 준비하고 2개 준비하면 하나는 1분 자기소개에 써먹고 하나는 장점에 써먹으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단점이 어려워하죠, 여러분들. 단점. 요것도 요즘에 이제 올드 패션드 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이제 뭐냐면 그거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장점인 걸 가지고 단점이라고 우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것도 한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 제가 취업할 때 그게 유행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제 단점은 너무나 꼼꼼하다 보니 일 처리가 더딘 게 저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써. 다들 다이어리나 우선순위를 쓴대. 그래가지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뭘 한대요. 뭐 요런 거 X 하지 마. 예, 왜냐면 올드해요. 예, 어디서 누가 이거 알려줬나 봐. 20년 전 걸.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예, 촌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건 장점이고요. 꼼꼼한 게 장점인데 무슨 단점이에요. 진짜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단점을 얘기하되 크리티컬하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제가 꾸미는 걸 잘 못해요. 진짜. 이거 진짜 직장 생활을 20년을 넘게 했는데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장표를 보면 다 꾸민 게 하나도 없어. 예, 강의 장편 좀 꾸민 게 하나도 없고 썸네일 이런 거 되게 촌스러워요. 유튜브도만 보셔도 알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거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꾸미는 걸 잘 못하는 게 제 단점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단점을 얘기하세요. 크리티컬하지 않은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영업인데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 한대. 이러면 안 되지. 직무에서 크리티컬하지 않은 걸로
뭐 얘기는 하되 그 단점을 알면 뭐 해야 되죠?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꼭 얘기해 주세요. 뭐 발표를 하면 되게 떨려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러면 발표를 계속 나가려고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노력을 꼭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 기법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하지 말라 그런 게 너무나 꼼꼼하다 보니 뭐 일 처리가 더뎌서 아니면은 뭐 막 일을 좀 빨리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사소한 걸 놓칠 때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요런 걸로 드러내는 거는 옛날 스타일이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빛은 빼버려. 그리고 그림자만 얘기하세요. 진짜 단점만 얘기해야 요즘에는 촌스럽지 않고 올드 패션도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답변하는 요령 말씀드렸죠. 3번.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예, 요거 어렵죠. 자,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아마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대부분 나오는 그런 질문이에요. Y 회사, Y 기업. 왜 우리 기업이니? 자, 그러면 이 지원한 이유는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제 강의 중에 보면 지원 동기 쓰는 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인연설. 인연설을 여기에 등장시켜도 되고요. 모티브, 계기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현대오일뱅크에 쓴 이유는 아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3학년 때 만난 선배, 그 현오뱅 다니는 선배와의 소주 한 잔이 저를 현오뱅에 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자기 회사를 욕하는데 그 형이 우리 회사 너 왔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라고 해서 야, 현직자가 칭찬하는 회사면 정말 좋은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진심을 담아서 대화하듯이 이건 톤 앤 매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오, 그래? 그래? 그 선배 어디서 일해요? 이러면서 후속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나한테 빨려드는 거야. 나랑 대화를 하는 거야. 이러면 합격 확률이 올라가요, 면접은. 이해되세요? 뭐 그래서 이제 인연설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용 설명회나 채용 상담 갔던 히스토리로 풀어내도 되고 아니면 기업 분석해도 돼요.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아,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 채용 공고를 보고 그냥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경쟁 분석을 했는데 경쟁사에는 어디와 다른 이런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좀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딱 맞는 바로 회사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세 번째가 이제 기준. 회사 왜 지원했어요? 아, 저는 회사를 할 때가 저만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하면서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거는 자소서보다 되게 압축해서 얘기해야 돼요. 요것만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요 회사 지원 동기는요, 제 동영상 클립 중에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쓰는 법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거를 압축해서 이야기한다. 구어체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드리면 지원 동기 얘기할 땐 솔직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막 무슨 레포트 뭐 산업기업 분석한 그런 레포트 읽듯이 혹은 저기 다트에서 사업의 내용 막 읽듯이 회사 왜 지원했어요? 그래서 막 회사를 막 칭찬해. 회사를 막 자랑을 해. 최근 삼성전자는 뭐 디램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최악이에요. 회사 자랑하는 거. 혹은 이재용 회장 이런 거 오너한테 아부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아웃입니다. 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네 번째, 직무 지원 이유 준비한 거 뭐냐? 뭐 요거 있죠? 요거는 직무 지원 동기인데 요거 풀어낼 때 제일 좋은 건요. 직무 이슈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전 이제 인사 베이스니까 자, 인사 쪽 같은 경우에 네이버 인사를 싼다. 라고 하면 지금 구글을 한번 쓰다 볼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구글이 요즘에 노조 생긴 거 아세요? 구글 코리아에?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구글 인사팀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그 노사 관련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공고사직도 있었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노무사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특히나 이 인사는 제가 2학년 때부터 인사학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노사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활동들이 구글 코리아의 안정적인 그런 노사 운영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아는 거, 직무 이슈, 그리고 내 역량 이런 걸 연결 잡아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직무 지원 이유, 뭐 준비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될 거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것도 뭐 비슷한 질문이에요. 저는 인사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똑같아요.
그 회사의 어떤 직무 이슈 상황에 내가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런 거 후속 질문이 요런 게 나와. 자, 인사 지원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도 잘하실 것 같은데 홍보 직무로 발령 나도 괜찮아요? 다른 직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또 꼬리 질문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건 전 솔직히 하라고 그럽니다. 홍보 직무 정말 죽어도 하기 싫으면 제가 그동안 죄송하지만 면접관들이 보는 게 정확해서 홍보 업무도 제가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홍보를 하면 하겠지만 그보다는 인사 쪽에 제가 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면 인사 얘기하고요. 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직무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나머지 또 할 거예요. 5개 정도, 5개에서 7개.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요거 일반 면접 진출 질문들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5개 좀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오늘 5개가 여러분들 어때요? 좀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지 감이 좀 오세요? 예. 리액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도 올려주시되.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고 거부감이 없고 그 다음에 좀 대화하는 느낌이 나는 요런 이제 면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스타일대로 좀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면접 팁들 보면 너무 옛날 게 많아.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